대기업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앞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동조선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무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보면 대기업 연체율이 0.71%고요. 중소기업 연체율은 0.58%입니다. 0.13%포인트가 대기업이 높았습니다.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대기업은 신용이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가 이자율이 쌉니다. 그런데도 연체율이 19개월째 연속 계속된다는 것, 1년 7개월째 연속된다는 것은요. 야, 이거 위험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연체율이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줄 정도는 아니지만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경기 둔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년 전에 보면요. 2017년이죠. 2017년 10월에 보면 대기업 연체율은 0.42%였어요. 당시에 중소기업은 0.71%였고요. 그러면 대기업이 0.29%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조선 사태가 벌어지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성동조선이 좀 사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 연체율이 쑥 올라갔습니다. 예. 2018년 3월에 0.45%였던 것이 4월에 1.76%까지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은 0.64%였거든.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2018년 4월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동조선해양의 어떤 그 구조조정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돼 가면서 연체율도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2019년 4월에 대기업은 0.73으로 떨어졌고요. 중소기업은 0.62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차이가 좀 줄어들었죠. 5월엔 더 줄어듭니다. 대기업은 0.67에서요. 중소기업은 0.65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6월 들어서부터는 이게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연체율이 0.7%, 71% 이게 뭐 기업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이자가 대출 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낮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가 대기업은 3.05%였거든요. 예, 중소기업은요 3.45%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다. 예, 또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아마도 대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이 그만큼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도 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대기업 쪽에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뭐 다양한 이유로 말입니다. 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근로자나 법인세나 등등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출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수출이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13개월째거든요. 1월까지 가면 14개월째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기업이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고 내수가 좋지 않고 수출이 좋지 않으니까 대기업의 어떤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장기화로 가는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은 뭐 중소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내고 또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내수에 진작 효과를 주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것은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의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성과급이나 뭐 심지어는 구조조정, 명예퇴직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경제가 L장으로 간다는 게 아마 대기업의 연체율이 중소기업하고 역전된 것도 하나의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대기업 쪽에서 또 한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